흔히들 선정산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선정산매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설명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선정산매가 어디쯤인지는 설명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선정산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생각과 사유로 들어가는 방식과 생각도 없고 사유도 없이 곧바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인 생각과 사유로 들어가는 산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공부한 모든 기억과 생각들을 총동원하여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이 분석하는 사유를 하다가 어느 순간 분석한 기억들과 생각들이 녹아내려서 사라지면서 답이 드러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냥 보이는 단계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억과 생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유를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기억과 생각과 사유가 녹아내려 사라지며 모든 것이 그냥 보이는 세계가 펼쳐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선정산매 방식이란 아예 처음부터 모든 기억과 생각과 사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참선을 시작해서 선정산매, 즉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열리는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방식이 산매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곧바로 말과 언어가 없는 세계, 기억도 버려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분석도 버리는 사유가 없는 방식으로 산매에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과 사유가 없이 곧바로 선정산매로 가는 방식이다 보니 설명 또한 세세하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과 사유로 들어가는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6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몸으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가 몸으로 받아들인 정보죠. 달리 말하면 육군 육경을 통한 오온 작용의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몸으로 경험하고 느낀 정보가 생각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화로 된 정보가 됩니다.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으로 이미지화시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과정은 언어로 바뀐 정보가 과거에 엉켜있는 기억과 애곡된 기억이랑 혼합이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엉켜있는 기억과 애곡된 기억을 더듬어 깊은 생각을 통하여 언어로 기억된 정보들을 분석하는 사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언어가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언어로 기억된 정보를 언어로 한정되어진 분석으로 사유하다가 한계점에 도달을 하면 바로 언어의 생각이 녹아서 없어지는 상태의 문 앞에 도달하는데 바로 여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정산매의 세계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통찰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냥 보이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모든 경계가 사라져 버린 세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과 사유로 들어가는 선정산매 방식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선정산매라는 것이 어느 이치의 세계인지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어와 문자와 생각과 사유를 벗어난 다섯 번째로 곧바로 들어가는 참선 선정산매는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선정산매의 본질은 없어진다고 하거나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법상을 치는 하를 하거나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똥막대기라든가 손가락을 잘라 버렸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선문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말 없는 세계, 언어가 없는 세계로 가는 방식을 쓰다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섯 번째 단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설사 그렇게 선정산매에 들었다 나온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는 경우에는 방편문이 열리지 않아 자상하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얼른 보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가장 도착하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앉아 참선을 해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아주 잘 맞는 사람은 매우 짧은 기간에 선정산매로 곧장 들어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는 보상 심리가 생겨 참선 시간이나 횟수의 경력을 내세우는 것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당시의 선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단계의 선정사매는 과연 어떤 과정으로 갔는가?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경전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선정산매에 들기 전 그동안 공부한 것과 수행한 경험에 대하여 생각을 깊이 한 다음 그 줄기를 따라 선정산매에 들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천신들과의 대화를 한 다음 중생들을 위해 세상에 알려주는 것으로 나오며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부처님은 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수행의 경험을 생각에서 사유로, 사유에서 선정산매로, 선정산매에서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봤던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과의 많은 대화와 법문을 통하여 생각에서 사유로, 사유에서 선정산매로, 선정산매에서 아라한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란 언어로 언어를 깨는 것이다. 즉 언어로 출발을 해서 더 이상 언어로는 불가능한 단계까지 언어를 깨부순 다음 저절로 언어가 녹아 사라져 그곳에서 선정산매의 문으로 들어서야 하는데 처음부터 말 없는 문, 언어가 없는 문을 들어가려다 보니 말 없는 문을 아르마리로 느낄 뿐 자기도 모르게 언어가 온몸을 감고 입을 막아버려서 입을 써야 할 때, 말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정작 말을 할 때는 말장난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선정산매로 들어가는 단계를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온작용의 정보. 두 번째, 언어화로 변환되는 정보. 세 번째, 언어화로 된 정보가 과거의 기억과 혼합되어 저장됨. 네 번째, 과거의 모든 기억된 정보를 깊은 생각과 사유로 분석. 다섯 번째, 생각과 사유가 녹아 사라지는 선정산매. 여섯 번째, 통찰지가 드러나 그냥 보이게 되는 세계, 모든 경계가 사라져 버린 세계. 이렇게 6단계를 통하여 들여다보는 세계로 가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6단계에 들어섰다고 모두 부처님처럼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처님만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신통력을 갖춘 경우는 부처의 경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통찰지가 드러나 이치를 바르게 보고 육도 중생계를 벗어난 지혜의 세계에 들어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깨달음의 문에 들어섰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알게 되어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나아가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됐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수준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나눠보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십지품이라든가 소승사과라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라든가 여러 경전마다 조금 다른 이름이나 다른 수행 방식 등을 말하면서 기초부터 수행해가는 단계식을 말하거나 깨달음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단계를 깨달았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만 부처님의 경지처럼 모든 것을 알아 몇 거부 과거와 몇 거부 미래까지 다 볼 수 있어서 2600년 전에 말한 우주의 이치가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밝힌 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한 제자에게 몇 겁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줄 정도로 깨닫지는 못한 불자라면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 학문, 세계의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세계를 깨달은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부처님의 경지에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도공이었습니다.